상우 똥꼬야. 밥 먹자. 꿀비. 한번 떠먹어봐도 되나? 김치국부터. 김치국 마시면. 괜찮네. 이 집도 괜찮네. 이제 소리 지르면서 먹어야 되나? 포드페어에. 꿀비. 사랑합니다. 고객님들 사랑합니다. 이따다키마스. 섹스. 형 그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진짜로? 지금 유튜브야? 찍는 거야? 몰라. 지금 찍고 있어. 큰일 났다. 카메라 어때요, 밑에 형? 있구나. 뭐 내가 심한 얘기 아니지? 얘는 뭐야? 녹음기. 모두가 성교를 좋아해요. 따로 하려. 근데 에이섹슈얼도 있어서 이거는 아니지. 좀 자르자. 에이섹슈얼이 뭐야? 무성애자가 있대요. 있지. 어떤 기분일까? 그냥 그게 있다고만 알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 무성애자라고 사랑을 못 느낄까? 아니면 성욕이 없는 걸까? 보자. 전자는 에이로맨틱이라고 부른대요. 사랑이 없는데 성욕만 있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맛있다. 에이로맨틱 그거는 어떤 게 있는지 알겠어. 형 지금 되게 위험한 말 아니 나 말고 나 코를 옛날 여자친구 중에 에이로맨틱 있는 것 같아. 진짜? 에이로맨틱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는데 사랑은 성노예. 없는데 성욕은 있는. 노예예요? 지금 얘기 나온 게 그 에이섹슈얼의 이제 조금 다른 반대 개념. 누구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느낌이야. 자기 자신을? 땡큐. 아직 욕구를 충족하기 여기도 지점마다 메뉴가 조금씩 다른가 보다. 거기는 계란찜 안 나왔었거든. 거기는 밥 먹어. 야채에 명이나물이 들어가 있었어. 내가 먹었던 데는. 명이나물도 괜찮다. 맛있다. 동생이랑 한 번씩 주말에 단백질이 필요하면 여기 시켜 먹어. 꽤 많이 주는데? 괜찮아. 둘이서 먹기 딱 좋아. 배달 배지? 여기 진짜 괜찮아. 자주 먹었어. 식달 돼지. 진짜 맛있네. 그래서 동생이랑 먹을 때는 김치찌개는 그냥 냉장고에 바로 넣어놨다가 다음날에 먹고 막 그랬었어. 병따이 있어. 고맙습니다. 형 주말에 동생 와가지고 형네 집에 갔었던가요? 펌도 가져갔어. 이 나이 먹으니까 약간 병맥주가 땡겨졌더라. 저 아무거나. 일본 사람. 맛이 달라요? 고맙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 난 탱. 일본 보면 일본 아저씨들이 퇴근하고 이거 딱 한 병 집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따라붙어. 짱구아빠 맨날 그러잖아요. 그치. 꿀비.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 대신에 맥주를 마셔. 거기는 막 그 하이볼 같은 것도 되게 자주 먹잖아 그냥. 하이볼만 전문으로 하는 바도 있었어. 그래요? 그게 뭔가 그런 느낌인가? 과음은 안 하는데 약간 평상시 더 술을 많이 먹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 양치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즐기는 것 같아요. 일본 그 여행 갔을 때 근처에 일식 술집 토치 같은 거를 토치나 막 이런 거 파는 그거 데는 너무 좋다. 스탠딩 테이블이 쫙 깔려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막 서서 막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끼리 모인 것도 있는데 서서 먹다 보니까 약간 취했잖아. 옆 사람들이랑 그냥 얘기하다가 이런 것 좀 있는 것 같아 보였어. 해피타임. 네. 그 요즘 왜 그 나도 그게 약간 부럽던데. 외국은 해피타임이 있어. 그래서 술을 막 과하게 먹는 느낌이 아니라 퇴근하고 선술집에서 이렇게 서서 맥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느낌이 더 좋은 거 같아. 유럽이 다 그러죠. 서서 유럽. 그 뭐지? 얼마 전에 그 이연복 셰프 나오는 예능이 있었어요. 현지에서 먹힐까 이거였는데 중국 가서 이연복 셰프가 실제로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푸드트럭 같은 느낌으로 요리를 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먹여보는 건데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 합석이 너무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테이블이 4자리인데 2명이 앉아있고 2자리가 비어있으면 그냥 아무나 지나가다 앉아가지고 자리 비었냐 하고 앉아가지고 이거 맛있냐 너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신기하네. 약간 우리나라 예비군 같은 느낌이겠다. 아 비슷한 거 같아. 아저씨 뭐 그래서 하는 동생이랑 그거 보면서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도 약간 지금처럼 완전히 현대화 되기 전에는 약간 저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 그치. 어른들이 그러시잖아. 우리 아버지 세대. 근데 우리나라 문화도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겸상 같이 안 한다. 어디 쌍꺼풀 막 상을 같이 쓰는 거 자체가 되게 뭔가 같은 그룹 굉장히 인정을 그럴 수 인정하고 있겠다.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제주도 가서 이제 시장 가서 이번에 갈치랑 목돔 샀거든. 아직 근데 그 나이 때 아저씨들 아직도 그래. 내가 갈치 살 때 부산 아저씨, 인천 아저씨들이랑 같이 합작해서 이거 동생 했어요? 형동생 했어. 형이 아니라 아저씨 이거 사도 되는 거예요? 갈치 가격? 이거 아 그냥 사 이러고. 형이 사회성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형이 아니야. 사회성이 좋아서 그런 그냥 사해. 아저씨들도 막 골라야 되니까 서로 막 상의하면서 고르고 막 그러고.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겸상은 안 해도 좀 이게 아저씨들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이 벽이 별로 없잖아. 거기 많지. 근데 유럽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였어. 해피아워 하는 거. 맞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해피아워 난 그거 처음 알았어. 그런 게 있는. 해피아워? 진짜 생판 남끼리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진 않는데 끼리끼리 모이는 건데 좀 이제 서서 있고 분위기가 이제 말 걸기 쉬운 분위기야. 뭐 이거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주고 막 담배 좀 빌려달라고 해도 담배 주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무슨 좀 서져라 무슨 좀 그렇지. 좋네요. 재밌다. 좋아합니다. 여기 분당은 너무 도시라서 약간 포차도 없고 내 생각에 우리나라 해피아워는 약간 포차 아닐까? 포장마차 이런 거. 용산 이런 데. 왜 그래 왜 그래? 어우 매워. 괜찮네? 우리 집만이 괜찮나? 뭐가 매웠어? 튀기가 얼큰한 거 갑자기 목을 딱 칠 때가 있어. 너는 뭐 미술관 갔다 왔던데 이번에? 네, 저 과천 갔다 왔어요. 인스타 말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 뭔가 반복되는 패턴에 대한 그런 건가? 그냥 뭐 요즘 전시 같은 거 보면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너한테 와닿았다고 표현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은 막 지만의 얘기 이런 전시가 많으니까 지만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막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나를 표출을 내가 누구니까 니네들이 알아야 돼! 막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것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 근데 그 전시는 그냥 문명이라는 주제로 되게 멀리서 사람들을 보는 거라서 최근에 봤던 거랑 색달랐어요. 내가 누구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거야 이런 느낌. 네네네. 그래서 좀 부담이 덜했어요. 막 다른 전시는 요즘 막 그러니까 내가 누구니까 너도 이래야 돼. 우리 같이 뭘 하자. 막 이런 전시들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안 그래도 현순이랑 비슷한 그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예술의 갈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2가지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는 굉장히 개인적인 메시지를 크게 소리치는 애들이 있고 나 페미니스트야! 그럼 반대로 꿀비! 반대로 아예 완전히 그 사회적인 메시지에만 그 집착하는 그런 계열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 개인적인 이야기 메시지를 계속 뽑아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 예전에 이제 교양 같은 거 들어보면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던 게 이 예술의 어떤 황금기를 지난 세대의 예술가들이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교수가. 예술의 황금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르네상스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그냥 봐도 아 이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 세대를 지난 그 다음 사람들이 좌절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아름다운 걸 많이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걸 고민해봤을 때 좀 더 나다운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그랬대요. 나의 감정이 더 들어갔네. 그 시기가 아예 있었대. 그러니까 거기서 타겟으로 삼는 거는 애초에 고대 그리스야.
고대 그리스만큼 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렇게 안정돼 있던 시기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걸작들 그 막 그리스 막 조각품 피에타. 장난 아니잖아. 피에타 개쩔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게 시발점이 돼서 이 사람 우리는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환경상 이걸 할 수가 없어. 이거보다 더 뛰어난 시대는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개인적인 걸로 가자. 이런 얘기가 명작들이 이미 나와버려가지고 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는 없게 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식의 어떤 그 패시미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사회 분야에서 재생산되잖아. 기존의 선구자들이 해놓은 거를 어떻게 밟고 일어서서 조금씩 더 하는 사람들이 그런 좌절감을 겪는 게 굉장히 많다고. 되게 재밌는 얘기였어,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는 거. 네. 지금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영화도 그렇지. 약간 그렇게 범람이 돼버렸어. 과학도 그렇고 개발할 때 이제 다 개발도 그렇고 더 이상 할 게 없어. 모바일도 근데 뭔가 새로운 게 한번 이렇게 패턴이 또 바뀔 거야. 나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보고 있어. 격변기가 있죠, 항상.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매트릭스가 왜 위대하냐면 새로운 게 아닌데 잘 조합했다. 우리는 잘 조합할 수 있는 세대인 거야. 맞아요. 재료가 많으니까. 이거 좀 와요. 아 근데 내가 궁금했던 건 그 컨테이너 사진은 무슨 사진이었어?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는 사진이었잖아. 그냥 뭐 수출하고 수입하는 보드의 사진인데 뭐 제목이나 뭐가 느낀 점은 그건 기억 안 나요. 그냥 제목도 안 봤어요. 거기서는 그냥 이 디테일 담겨 있는 거는 딱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저기에 쌓여있고 저 물건들을 누가 가져갈 거야. 아 그러면은 그 사진에 담겨 있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사진들이 막 몇백 개가 걸려 있으니까 되게 신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야. 그게 그랬던 거죠. 최근작이야? 최근작이야? 그 사진 연작이? 최근 20년 나 괜찮으면 그 여자친구랑 사람 내가 가려고. 좋아요. 내가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진 수업 들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 매스 프로덕션에 굉장히 집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탑뷰로 해변가에 비치 파라솔 같은 거 쫙 깔려 있는 거 찍는다든지 네네. 반복되는 거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되게 예쁜 사진을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비싼 거. 드론도 비슷하죠. 저도 항공사진 작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책 샀죠. 아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딴 사진. 딴 거. 저거 문명이야, 문명. 또 있어. 또 있다고? 책. 이거 내려다본. 아, 오버뷰. 이런 야, 사진인데. 멋있다. 전 이런 게 좋아요. 저는 약간 나무보다 숲을 보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역시 총사령관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구만. 사령관이네. 근데 한편으로는 항상 그런 챌린지를 받아. 개개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는 서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내 취향상은 이런 게 맞아요. 개개인의 감정을 그 누가 읽겠어. 신도 몰라. 아 그래도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온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약간 개인적인 영역으로. 빠르게 여자친구. 정훈이 형? 정훈이 형 그럴 수. 두 번째 사연. 정훈이가 누군데? 훈이. 아 훈이. 사랑해. 영어 이름으로 불러야죠. 형 정훈이 성 뭐예요? 훈이라고 말하면 돼. 훈이가. 훈이. 내가 편집점이야? 두 번째. 아니 근데 살다 보면 이제 그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의 감정을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잘 느껴야 되니까. 네. 여자친구의 슬픔이나 감정 이런 것도 공감해줘야 되고. 근데 다 공감할 필요는 없고 사람마다 틀린데 이 사람이 저랑 이 사람이랑 맞닿는 경우가 있는데 아닌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닌 걸 굳이 내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이해하면 필요 없어. 그냥 내 여자친구가 잘 챙겨. 아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엄마랑 넘어가면 되지. 전사님 영상 편지하세요. 영상 편지. 삼겹살 먹고 있어. 센터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자고 있네. 아 진짜? 되게 일찍 주무시네. 바쁘셨나? 9시.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찍 잤나? 내가 과제하느라 바쁘더라고. 그렇죠. 좋겠다. 나도 과제하고 있다.
그렇지 나도 가져가고 싶어. 일 말고. 왜 그래 왜 한숨 쉬어? 네? 제 여자친구도 학교에 있어요. 여자친구 존나 잘 지내? 존나 바쁘겠는데? 시험을 봤는데 학교 얘 제가 여자친구 친구랑 존나 전에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만든 애니메이션 올렸는데 에스컬레이터인데 거기에 그 생산이 떨어지는데 거기 사람 나오고 그런 거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게 실력이 되게 좋은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 수업이에요. 그거. 수업이라도 그런 되게 거. 열심히 보시네요. 나도 보고 싶어. 아그 우연히 봤어. 찾아보는 걸로. 안 찾아봤어 그냥 아, 온도 근데 삶은 계정을 갖고 저는 이렇게 있더라고. 예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볼 때 그렇게 평소에 꾸준히 자기를 뭔가 수련하는 느낌이 있어서 대단한 것 내 같아요. 생각에 약간 테크니션 느낌도 있어야 돼. 자기가 생각한 거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쌓아 연마하는 거지, 맞아. 생각을 한번 그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되게 신기한 게 여자친구가 학교가 미대잖아요. 미래지. 그래서 원래 자기가 약간 과제로 하는 것도 학교 과제, 학교 수업에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데 자기가 취미로 하는 것도 그림이에요. 덕업일치. 네, 진짜 덕업일치여서 제가 항상 부럽다고 장난처럼 얘기하는데 대박이다. 근데 조금 신기해요. 그래서 오늘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늘은 학교 과제를 하다가 심심해서 다른 거 그림을 그렸다. 내 개인 그림. 진짜 걔는 낫다요. 와, 아, 진짜 부럽다.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랑 같다는 게. 그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에. 하기 싫어도 하기 싫은 게 없잖아. 그치. 그냥 살짝만 조금 방향을 달리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럼 되게 리스키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하면 간격이 적어서. 내가 항상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고 싶은 일이랑 해야 하는 일에 이게 무너지는 걸 좀 이제 좀 경계를 하는 편이거든. 그냥 어느 한쪽이 너무 치고 올라와 버리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만약에 내 생활에서 내가 에너지를 쏟는 부분의 80%가 만약에 그림인데 내가 어느 날 그림에 슬럼프가 오면 내 인생의 80%가 슬럼프가 되는 거야. 되게 무서운 일인 것 같아. 비슷한 맥락에서 나 이 얘기 좋아하는 최근에 일을 들어봤어. 직업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 와, 맞아.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또 돈이 약간 걸리게 되면 생업을 완전히 할 달라. 수 있으니까. 모든 일에 80%의 힘만 쏟아라 막 그런.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런 맥락에서 그 초중고생한테 하는 그 직업 교육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그림을 맥락이야. 이루면 다 너가 좋아하는 걸 해라. 좋아하는 게 직업이 돼야 돼. 그게 뭐 자아 실현의 길이고 뭐 인간 삶을 사는 뭐 중요한 뭐 그런 걸 일변도로 가르치는 게 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른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다. 근데 약간 그거는 좋아하는 게 일이면 너는 좋아하는 일은 철권이고 안 좋아하는 일은 브라우저 만드는 거야? 그렇진 않아. 그렇잖아. 근데 말투가 약간은 나이대가 많이 어리니까 실제로 이제 사회에 나갈 시간이 아직 많이 머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던져주는 얘기 같아. 근데 그걸 되게 진지하게 들은 애기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 말을 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지키고 있을 거예요. 지도 씨 자기가 아쉬우니까 하는 그딴 얘기일 소리 하는 수 거지. 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삼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서 사트를 보고 회사에 입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 저는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안 좋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렇게 교육을 받은 세대가 그렇지 못했을 때 겪는 좌절감이 커서 자기를 되게 못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게 싫어요. 우리는 항상 특별해야 돼. 나는 특별해야 돼.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싫어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뭔가 패자 같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좀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해야 돼. 나는 사업해야 돼. 나는 일을 하면 안 돼. 난 돈 벌고 싶으면 안 돼. 이런 느낌이지. 내가 최근에 느낀 건데 퀸 공연 보면서 느꼈어. 퀸 공연. 퀸 공연 10만 명이 보잖아. 퀸은 특별하단 말이야. 10만 명의 사람이 평범하기 때문에 한 명이 특별한 이런 좀 이상한 말인가? 그런 느낌인 거지. 네. 그 10만 명의 삶도 가치 있다고 얘기해.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버티는 회사원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요. 이런 식의 단점이 좀 일변도의 교육으로는 너무나 쉽게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그 처진데 너무 힘드니까 이건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오면 어차피 돈 벌어야 되니까 나는 돈 버는 일을 할 때 그나마 조금 즐거워야 돼. 그냥 약간 불행할 정도만 아니고 즐겁고 자기의 이제 적당히 분리해서 6대7 뭐 이런 식으로 6대7이면 넘네 6대4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자기 삶을 잘 개척하는 게 좋은 거지. 그 가치를 돈에 두지 않는 거지. 그림 그리는 게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 그럼 좋은 거야. 멋지다. 근데 이제 돈 버는 그림 안 버는 그림을 좀 나눌 시기도 올 수도 있고. 그쵸. 그치. 남들이 그려달라는 것만 그려야 되고. 그렇죠. 끔찍하다. 와, 그게 핵심인 것 같아. 나도 코딩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면 별로 짱 안 나는데 남이 해달라는 거 하면 짱 나거든. 맞아. 되게 어려운 게 맞지? 씨발. 남이 해달라는 거 100% 죠.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맞아. 존나 슬픈 일이야. 일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면 좀 재밌어. 근데 그걸 위해서 남이 해달라는 걸 해주는 것도 가끔씩 참는 거지. 그런 환경으로 자기를 몰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 자신을. 자회를 해야죠. 분명히 그런 걸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을 거고 회사가 있을 거고. 일단 일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 메일이랑 같이 오는 일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맞아 씨발. 데드라인 잡아놓고 씨발 그냥 만들어내라고 하면 적당한. 그래놓고 일정 검토 부탁드리는 난 그 말이 너무 웃겨. 일정 검토. 일정 검토가 그러면 너보고 일정을 너가 잡아달라는 게 거야? 아니라 일정을 찍어놓고 이 일정이 타당한지 보라는 거야? 일정을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는 맞는데 그 회신을 달라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 CC가 300명 달려있는 거지. 뭐 그런 부담이 있죠. 근데 그런 애도 있어. 무조건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어도 일주일 걸린다 하고 무조건 늦게. 근데 그게 CC가 300 걸려있어. 그럼 어떡해. 아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 혹시 문제가 생겨서 늦어질 수도 있고. 그 옛날에 내가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프로그래밍 되게 그 명저로 꼽히는 책 중에 하나로 실용지 프로그래머라는 책이 있어. 거기서 일정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챕터가 있어. 근데 진짜 웃기는 게 구간을 나눠놨어. 내가 생각했을 때 1일에서 3일 정도 걸릴 것 같으면 5일이라고 대답한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일주에서 3주 정도 걸릴 것 같으면 한 달이라고 대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나눠놓은 거야 그냥. 그게 이 책이 꼽힐 정도면 안 돼. 진짜. 근데 만약에 난 너무 빨리 끝낼 수 있어. 뭐 하루 이틀이면 돼. 하루 이틀이면 돼요 하면은 그 다음에 부탁할 때 왜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이번에 일주일 걸리고 이 말이 나온다고. 개새끼들 그냥 지들이 안 만드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실무자를 경시하는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어. 아 그쪽 뭐 입장이 안 돼봤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나 지금 있는 팀 좋은 게 기획자가 없어. 기획자 씨발 개발도 안 해봤는데 존나 지랄하잖아. 일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안 하는데. 우린 개발자가 기획하고 개발자가 개발하고. 우리 팀은 그런 거 거의 없는 편이라고 생각해 나는. 물론 이제 되게 그 니즈가 되게 급박해서 급하게 밀어넣는 것들이 꽤 많지만 적어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분위기는 되는 것 같아. 여자친구 과제 잘하고 있냐? 금방 오잖아. 이제 몇 달 뒤면 오잖아. 한 달 남았지. 아 그래? 근데 왜 기획자가 필요한 걸까요? 회사에 그 많은 IT 회사들에서 왜 여전히 기획자들을 채용하고 아 미안해. 또 신입 포지션부터 뽑고 있는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비즈니스 로직이 뭐냐가 중요해. 내가 하는 거는 인프라 비즈니스 로직이거든. 그래서 나의 고객은 개발자야. 나의 고객은 개발자라서 개발자 마인드를 잘하는 건 개발자가 해서 개발자가 개발하는 거고, 만약에 그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기획자가 필요하다고 해. 왜냐면 개발자는 기술이나 퍼포먼스를 높이고 이런 기술을 집중하기에 바쁜데 소비자의 마음까지 솔직히 알기는 쉽진 않거든. 근데 이 비즈니스 로직이 누굴 대상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내가 하는 것도 기획자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들어와야 되는 기획자는 개발을 엄청 잘 아는 기획자가 들어야 되는 거야.
소비자가 일반 대중이거나 소비자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기획자가 되는 건데 내 소비자는 개발자니까 개발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개발자 출신의 기획자가 필요한 거고 비즈니스 로직이 사용자에게 있으면 사용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기획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기획자는 필요해. 왜냐면 우리는 이게 이러고 달리는 사람이 있거든. 재밌다. API 만들었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셀링 포인트나 이런 걸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획자 필요하지. 기획자가 개발도 할 줄 알면 진짜 좋아. 나는 기획자는 무조건 MySQL이나 SQL DB 접근을 해서 자기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근데 이거 약간 제가 아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획자분이 자기는 DB 만들 줄 안다 하다가 드랍 테이블 한번 한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드랍 테이블이 뭐예요?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데이터를 딱 따르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렉트만 하게 해주고 그쵸. 셀렉트를 하면 DB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게 되게 많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같은 그 얘기긴 한데 기획자가 정말 개발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유보적인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몰라도 얼마든지 역량이 좋은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이 능숙하고 상대 개발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이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필요하구나. 굳이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형 힘들지. 날 근데 DB는 벌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DB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비즈니스가 DB 안에 있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기획을 할 수 있거든. 뭐 오늘 내가 DB 분석한 거는 어떤 우리가 뭐 리소스가 부족했어. 그 부족해서 처음으로 원래는 자동으로 이제 VM을 지워줬는데 처음으로 좀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때 어떤 패턴으로 지워지는지 통계를 내볼 수가 있잖아. 사람들의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오늘 부분도 충분히 동의는 하는데 공지한 그 당일날만 지워 사람들이. 하루만 지나도 그 공지 빨이 떨어져. 그리고 VM도 오래된 VM은 안 지우고 최근에 내가 생성하는 것만 지워. 이런 인사이트를 기획자가 알면 거기서 또 다른 뭐가 기획이 나오겠지? 근데 나는 그냥 그것만 분석하고 일하는 거. 그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사실 DB에 국한하기보다는 기획자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잘하면 좋겠다라는 데 저는 방점이 있어요. DB를 못 데이터 써서 사이언스를 되게 잘해야 돼. DB를 가시화해서 던져주는 건 그 개발자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맥락인데 데이터베이스로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개발자들이 잘 안 해준단 말이야. 그냥 네가 권한을 얻어서 들어가. 약간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지표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기는 맛이가 이기는 좀 강하고 이건 아무도 안 쓰는 거 그냥 빼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를 들어서 형 말한 게 확실히 맞는 게 우리 회사에서 이제 굉장히 개발자들이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획에 대해서 사후평가 없다라는 점일 거예요. 뭐가 없다고? 사후평가요. 이 기획이 나왔는데 실제로 반응이 지표로 어떻게 나왔고 혹은 그 반대로 현재 지표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합시다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게 많이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표로 얘기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는 거 같아. 그러니까 뭐 해봐야 서비스 런칭을 했을 때 버즈량이 어떻고 뭐 트래픽이 어떻고 이 정도의 얘기를 하지 기능셋 단위의 어떤 데이터를 뜯어보는 정도의 어떤 발표 뭐 이런 거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몇몇 그룹에서는 그런 걸 한다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 걸 보긴 했는데 적어도 제가 피부로 느낀 적이 없어요. 저희 모으는 데이터나 뭐 이런 거 되게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1차원적이고. 이게 또 사람이 근데 맞아. 뭐 먼저 얘기해. 나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야. 저도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형 먼저 하세요. 카메라 지금 그런 것보다 그냥 서비스가 맞는 얘기. 롤아웃 때는 그 주기가 좀 긴가요? 왜냐면 서비스마다 달라. 그게 이게 롤아웃되는 길이가 길다고 할 게 아니라 이거 평가를 못한 게 기획자는 자기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떻게 되든 좀 관계없고 내가 성과를 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기적이고 말을 만들어내서 KPI를 만드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같아. 이게 딱 내 서비스 오픈했어. 그래서 좋은 KPI만 딱 만들어내서 보여주고
근데 사실 얘는 그 비즈니스 로지가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데이터가 흘러가고 그런 거 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롤아웃 주기는 왜 물어본 거야? 그런 게 길면 사실 롤아웃 주기가 길면 되게 뭔가 심사숙고해서 형이 말한 것처럼 애자일 이런 게 아니라 완전 기모아서 우리는 완전한 프로덕트를 한 번에 만들겠습니다 이런 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반면에 롤아웃 주기가 그냥 서비스별로 막 버튼을 뭐 이걸 없애냐 마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엄청 작은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면 기획자가 되게 관여할 부분도 많고 그리고 동시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약간 그거는 장점이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사후 평가했을 때 일단은 우리 이거를 해서 이 롤아웃 이후 한 달간 유저의 사용성이 이만큼 증대가 됐어요 하고 한 달 후에는 그 이후에 막 2달, 3달까지는 추적 트래킹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봤던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이거를 평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 자체가 비율이 있게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한 방 빡 하려고 하는 거잖아. 빡! 오픈했어 빡! 이러면 내 얘기는 거. 그게 어쩔 수 없는 회사의 속성인 것 같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 트래킹 자체는 되게 난 그런 거 애자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해서 하나 걸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요즘 추세는 사실 그 주기를 짧게 가져가요. 왜냐면 이제 그 아무래도 배포의 부담이 적은 웹 서비스가 주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기를 짧게 가져가면 굉장히 실험적으로 사용자의 사용성을 해치는 것들을 줄여 나가자. 이런 모토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그게 가능하려면 꾸준한 트래킹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주기가 짧아지는 것과 같이 가져가야 돼. 그러려면 결국 데이터 드리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우리 맨날 친구들이랑 맨날 한국형 애자일, K 애자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주기가 짧은 것만 남아있어. 맞아, 주기가 짧아. 야, 만들어, 씹새끼야. 주기가 짧은 것만 남아있고 이거를 그 이후에 어떻게 사후 트래킹을 해가지고 이게 실패했다 아니다 뭐 걷어내자 아니자 이런 게 아니라 주기가 짧다 이것만 남아있는 거야. 일단하자. 만약 A라는 기능을 만드는 거에 이거 A를 빨리 만들자. 이게 지금 A 자리고 맞아요. K A 자리고 실제로 해야 되는 거 A를 빨리 만들어서 반응이 피드백을 되고 보고 맞아요. 데이터를 피드백을 다시 개선하고 이래야 되는데 A를 만들어. 그럼 나의 그 성과는 끝났어. 다른 데로 가자. A 씨발 뭐 터지고 막 난리 나고. 진짜 저도 이걸 되게 많이 경험했는데 여기 얘기하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얘기 안 할 거예요. 뭐예요? 어디?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그 회사. 네이버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 최고의 그 나는 진짜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네이버에 있건 카카오에 있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이버도 잘 되고 카카오도 잘 돼야지 우리가 갈 데가 많은 거야. 그거 맞는 말이야. 그래 우리는 그래야지 우리가 더 회사한테 땅땅거리면서 할 수 있는 거야. 필드 전체가 커져야 우리가 판이 커져야지 우리가 되는 거야. 그 구글도 커야 되고. 그래서 형 네이버도 커야 되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가시고 꿀비 거의 8달에 시험이야. 1월이요. 1월? 그럼 진짜 지금은 진짜 딱 정리할 시기지. 존나 열심히 해야 돼. 제가 다 오케이. 그 정리가 아니라 시험 정리. 시험 정리. 시험 공부 정리. 야 이렇게 멋있는 남자 어떻게 정리해. 최고의 실력. 남계의 남인데. 남계랑 남자를 개로 만든 남자. 정보현 칭찬 알레르기 있어요. 막 안면 근육 장애로. 야, 너도 약간 긴장되겠다. 네 여자친구 그렇게 빡센데. 그러게요. 너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잘 돼가지고 진짜 여기서 파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야 잘 되면 얘 와이프는 법조계, 남편은 IT계. 3년만 빡세게 같이 일하면 바로 분당에 아파트 삽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 이름을 정자동으로 지을 수 있겠다. 그러네. 정정자? 정정자? 정자동 아 그냥 외자로. 정자. 아니 정자동해도 되잖아. 정자동.
오토메이션청 영어 이름. 오토메이션죠. 정오토메이션. 정작. 형 나중에 주연이한테 맞을지도 몰라요. 미안하다 빨리 한마디 해. 내가? 죄송합니다. 꿀비. 사과드려. 난 주연이 뭐 시험 안 돼도 괜찮아. 왜? 그냥 거기에 많은 디펜던시를 안 걸었으면 좋겠어. 맞아? 어차피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가는데 목숨 걸 거 예를 없어. 들어서 걔가 안 됐을 때 나까지 네가 안 돼서 나는 이러이렇게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럼 안 되지. 그냥 사랑꾼이네. 어떻게든 정말- 살 수 있으니까 네가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정말 최고의 남편이다. 근데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이게 현실적인 스탠드야. 만약에 진짜 사랑한다면 그게 너는 합격한 너의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넌 그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 네. 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냥 그리고 걔는 다른 무언가를 해도 잘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무장 해제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혹시 뭐 특공 기술 같은 거 배우시 그런 거지. 그래서 뭔가 장사하고 장사도 잘할 것 같아. 무장해제면 씨발. 이러면서 뭐예요? 무장해. 탄토이.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난 게 얼마 전에 친구 결혼식 갔는데 친구 형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친구가 쑥덕쑥덕 하길래 가서 들어보니까 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 왜 청와대 경호원이라고. 청와대 경호원들 들어갈 때 온갖 특수전 훈련 다 받고 들어가고 저 사람 살인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고현이도 좋은 사람이고 고현이 여자친구도 좋은 사람 만났네. 주연이 좋아요. 맞아 그 합격이 뭐가 중요해. 그래.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래. 잘 됐으면 무조건 근데 좋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원하는 바를 이루면 되게 좋은데. 근데 그거 한글 게임이야. 한글 게임. 중요한 게 주연이가 지금 그 공부를 딱히 뜻이 없어요. 아 그래? 좀 그래. 근데 사람이 원하는 것 중에 몇 퍼센트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타에 정말 의해서 갑자기 철학적이다. 생각해.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나는 내가 정말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타인의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뭔가 타자의 욕망이라고 하죠. 네, 그게 나한테 투영돼서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믿는 거였지 않았을까? 그 내가 이런 나 게 되게 아닐까? 어? 타자의 내가 나라고? 이 나이 때는 뭘 해야 돼? 이 나이 때는 뭘 해야 돼?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어쨌거나 그게 묻어있는 내가 나 아닙니까? 진짜 나랑 어떻게 분리를 시키죠? 진짜 나까지 나간 건 아닌데? 아야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했다. 진짜 나는 뭘까? 타자의 욕망이 투영된 나도 나라고. 아 저는 그게 뭐냐?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다 아 근데 나는 합쳐졌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 나의 진짜 퓨어한 욕망과 내 욕망이랑은 다른데 타자에 의해서 생기는 욕망도 이 종류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는 좋아하는 맨날 얘기 중에 욕하고 다니고 하나가 싶은데 욕 못하고. 자아가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좋아하는데 세 가지 파트? 두 가지가 아니야? 제가 들었던 건 세 가지였어요. 이제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 한번 얘기해봐. 비슷해요. 하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바라는 거. 요 세 가지가 자아를 이룬다라는 얘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이거 세 개가 결국에 나를 이루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카테고라이즈를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타인이 나한테 바라는 거였을 수 있잖아. 난 이거를 그 파악하는 차이를 것도 되게 힘든 것 같아. 내가 맞죠? 하고 있지만 이게 내한테 원해서 하는 건가? 내가 이게 제일 쉬워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남이 나한테 원해서 그거를 오, 맞아. 하고 있으면서도 오, 맞아. 내가 이게 진짜가 뭔지 오, 모르겠어. 맞아. 상상했어.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게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세 개 원 이렇게 해놓고 정말 사람이 단단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교집합이 굉장히 많은 세 가지 원일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맞아. 것과
타인이 나에게 바라는 게 고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타인의 욕망이 내가 아니라는 거는 아니지. 교집합이 많을수록. 네, 교집합이 건강한 사람인 많으면 거고. 건강한 사람인 거야. 근데 가끔 난 그런 생각을 하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타인이 나한테 바란 것들이랑 어떤 관계로 이게 찍혀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끔 하거든. 근데 교집합이 많으면 건강한 사람이다는 성립하는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 아, 교집합이 많다고 건강하지 않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어. 무슨 사람들이 항상 자기 욕구가 있잖아요. 그 무슨 뭐 매슬로우 이런 거 하면은 맨 위에는 결국에는 자아실현이 있는 거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욕구인 것처럼 이게 취향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걸 수도 있어서 맞아. 결국에는 이게 뭔가 방향성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타인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내 자신의 모습을 맞아요. 수용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치, 솔직히 씨발. 나 대기업 다니야, 뭐 이런 거. 그쵸. 나 판사야. 막 그렇게 욕할 수 있죠. 막 여기 애들은 막 공부도 잘하고 이러는데 개성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되게 자기 주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걔네들 다 뭔가 인정받고 그런 데에서 스스로 만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판사라는 거에 대해 만족하고 내가 의사라는 거에 만족하고. 근데 그것도 전 그 타이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우리를 정의하는 타이틀들이 있잖아. 나를 정의하는 게 뭐 어느 회사, 맞아. 뭐 직급. 근데 이게 만약에 없어져 하락치면 난 뭐가 되는 거지? 약간 맞아. 나 이번 제주도에서 많이 느꼈어. 근데 약간 나도 좀 동의를 하는 게, 이제 나이를 먹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주말에 무슨 다른 활동을 하잖아. 뭐 짜는 거고 다른 모임 가서 하면은 사람들이 막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사람들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이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무슨 회사 다니세요? 근데 그걸로 날 설명하기 너무 웃기고, 나도 저 사람한테 무슨 일 하시고 무슨 회사 다니세요? 이걸 물어보는 게 너무 민망해서 못 물어보겠어요. 근데 그걸 안 물어보면 대화가 안 돼요. 맞아. 그치. 저는 언젠가 베이직, 물어보겠어요. 베이직 정보가 돼버려. 저는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저는 때 서핑을 좋아해요. 제가 막 대답할 의무가 없으면 대부분 저 놀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분당에서 벤처기업 다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거 존나 기만자 아니에요? 근데 이거 벤처야! 틀린 말은 사내 아니야. 벤처로 시작했지만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웃겼던 게, 모르는 모임 가서 3명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민망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 어딜 다닌다, 무슨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셋 다 동종업계 사람인 적도 있었어. 그런 건 되게 재밌게 하는데 이건 그냥 다른 얘기고.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오그라들고, 이거 그 같은 관점에서 제가 보현이한테도 자주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 모임 중에 하나가 그 9XD라고 90년대생 개발자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거기 갔다가 한번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타이틀 경쟁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서 일하는 거고. 아, 내가 리눅스 커밋을 10번 했어. 이제 90년생이면 사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편인데도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이 사람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이걸 뽐내는데 다들 혈안이 돼가지고 난 무슨 다들 공작새들인 줄 알았어. 내 깃털이 존나 멋있다. 맞아, 그건 되게 멋없다. 내 엉덩이 털 존나 멋있다. 근데 보통 그게 제일 편한 엉덩이 털이요? 깜짝 속을 그냥 가만히 넘어갈 뻔했는데 엉덩이 털이요? 공작 깃털이 엉덩이 박히는 거 아니야? 내 친구 중에 엉덩이 털이 되게 많은 애가 있거든? 존나 엉덩이 털이 존나 많아. 만지면 진짜 왜 만졌어요 그걸? 장난으로 만들었지. 엉덩이요? 헬스장에서 엉덩이요? 엉덩이 털이 이렇게 많아. 진짜 검은색이야. 제가 이거 비방용이긴 한데 엉덩이에요. 그 정아솔에 가까운. 아니, 다 있어. 몸에 다 있어. 얼굴 빼고 다 있어. 아 진짜? 아, 근데 나 아까 재훈이가 한 말에, 최근에 나도 재훈이가 한 말을 많이 느꼈었거든. 이게 사람이 이제 나는 어느 회사의 어느 직책이고, 사실 이건 내가 아닌데 내가 속해 있어서 너의 차밍 포인트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 차밍 포인트가 사라졌을 때 나의 허무함은 뭘까? 맞아, 취하지.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둬야 될까 이랬어. 만약에 내가 뭐
어떤 차이잉 포인트, 회사로서 차이잉 포인트에 있어서 어떤 벤더들이 나한테 뭔가 하려고 잘해주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빠져 있다 보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놓쳤을 때 그 간극이 얼마나 클까. 근데 우리는 살면서 항상 상실한단 말이야. 언제까지나 내가 가진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새로운 위치에 또 가야 되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내가 잃을 수 있는 거에 빠지지 말고 내가 잃지 않는 나의 중심을 둬야 되는 거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사람을 만나는. 그거를 설명하기 힘든 게 아까 형이 얘기했잖아. 저는 서핑을 좋아해요. 그래서 소개할 수는 없다고. 그럼 도대체 뭐로 자기를 소개하고 남들을 뭐로 알아가야 될까요? 나에게 풍기는 느낌? 저는 엉덩이 털이 많아요. 전 복슬복슬해요. 만져보실래요? 근데 걔는 면도를 하거든? 면도가 했는데 엉덩이 면도를 해요? 다 해. 다 해. 진짜? 와 너무 다 하는데 멋있겠다. 진짜 여자친구 만나면 한단 말이야. 여름 되잖아. 그러면 면티를 입어. 면티를 입으면 그게 면도를 하면 삐죽삐죽 나와요? 빡 해서 여기 진짜 우리 까슬까슬해서? 까슬까슬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손 베어 막. 와 진짜 털이 많으신가 보다. 진짜 많아. 그게 돈 벌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제목? 레이저. 아 제목? 진짜 많으시다. 전신 레이저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그러니까 다리 쪽 전부 다 레이저로 태우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맞아. 털이 많은 사람도 많죠. 그거 되게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맨날 근데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 지금 면티에 연필심 띄어나오는 거 막. 와 그건 좀 하얀색 면티에 와, 연필심. 상상을 뛰어넘는다. 야 장난으로 야 괜찮아? 딱 쳤는데 갑자기 아. 기분 못 있겠다. 저는 겨드랑이 무모증이에요. 부럽다요. 갑자기? 겨드랑이 턱 안 밀어도 되는 거잖아. 안 나요. 안 나? 그냥 미세요? 한약 먹어서?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형 미세요 그럼? 그냥 몇 가닥 나는 거죠. 몇 가닥 있는데 안 진짜 밀어. 애매하게 그냥 한두 가닥 정도 있고 끝이야. 잠깐 봐도 돼요? 꿀비. 한 20살 넘어서 제대로 나온 것 같아. 아, 좀 있어? 나도 근데 자세히 본 적이 좀 몇 년 돼가지고. 목욕탕 가자. 목탕이요? 엉덩이 털 확인하시게. 어느 놈이 엉덩이 털 있나 확인하는. 꿀비. 조용히 되니까. 병맥주가 자연에 좋을까? 캔맥주가 자연에 좋을까? 안 먹는 나도 게 잘- 병맥주라고 생각해서 나도 병맥주가 더 좋다고 생각해. 안 먹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자연이요? 자연. 환경? 안 먹으면 내가 불행하잖아. 환경? 내가 불행하면 나 수 태우고 나 뭐가 좋을까? 수 태우고 막 그렇게. 병맥은 재활용하잖아. 여기 또 담아요. 캔도 하잖아. 캔도 재활용하잖아. 근데 얘는 완전히 따로 부신다 맞아. 녹여서 하지 않아요? 그런가? 그럼 이게 예. 더 자연에 좋은 건가? 근데 병맥 재활용도 재활용률이 낮대요. 물? 이게 세척이 진짜 힘들죠. 지금 써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분리수거는 하는데 얘네를 수거해 가서 분리하는 작업이랑 세척 작업, 뭐 스티커 떼는 작업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 실제로 재활용되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태가 좋은 병이나 재활용이 되지 아니면 그냥 버려진다. 네. 난 사실 그 생각했어. 최근에 이거 우리 지금 여기 플라스틱 존나 많잖아. 최근에 우리 그 바다에 플라스틱 떠 있는 거 공유한 적 있었잖아. 그런데도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걸 안 쓸 수는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죄책감 없앨 수 있어? 그런 생각한다. 병맥주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그냥 집밥을 잘 먹는 게 제일 이건 뭐 만들어 팔아야지 뭐.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제가 그 너무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지는 몰라도 저는 사실 이런 거 쓰는데 크게 걸낌은 없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예전에 되게 듣고 조금 이 생각을 바꿨던 수업 중에 하나가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된 수업이 있었어요. 지속 가능한 개발 뭐 이런 것들. 그 수업에서 되게 재밌는 실험 결과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지? 종이컵을 카페테리아에서 종이컵을 내주는 게 그 에코시스템의 풋프린트가 적을까요? 아니면 플라스틱 컵을 내주는 게 풋프린트가 적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풋프린트라고 얘기를 하면 비용이라고. 후처리 비용. 예, 모든 걸 총괄하는 비용인데 그냥 생각하면 종이컵인데. 당연히 종이컵이라고 생각을 했죠 모두가. 근데 실질적으로 교수님이 얘기했던 내용은
사실 그렇게 그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재활용이 쉽게 되는 이 종이컵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무를 베야 되나? 종이컵도 비닐이 다 붙어있고 다 벗겨야 되고 세척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있고 심지어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경우도 생각을 하면 2, 3회 사용할 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종이컵보다 더 낮게 계량되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받았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터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모아서 원기옥을 만드는 것보다 테크놀로지컬하게 이노베이션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얘기보다 약간 이거는 나랑 같다.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네, 그거는 아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경제학에서 얘기를 할 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 뭐 이 그래프 안에서 여기냐를 결정을 하는 거라면 기술적인 발전은 애초에 이 그래프 자체를 다운시프트 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기술 발전을 보는 편이고 시대가 지나면 이 사람들이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앞으로 언젠가는 개선이 될 거라고 믿는 편이에요. 차라리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는 게 더 낫다. 어떻게든 해결이 될 기술로 해결이 저는 약간 낙관주의자인 거죠. 비슷한 게 그 석유도 우리 어릴 때 배울 때 몇 년 뒤에 고갈된다. 맞아, 내 나이 때 이미 고갈되는 거야. 근데 지금도 또 그래요? 몇십 년 뒤에 고갈된다. 전부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나오니까 석유를 별로 안 그런 쓰니까. 지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그런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그 기술 개발을 하는 거고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언론에서 너무 재확산 되면서 일반인들이 너무 공포를 느끼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아. 야, 맛있게 잘 먹었다, 야. 근데 진짜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꿀비! 할 때 나 그게 되게 갑자기 저는 그게 생각났어요.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타이틀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저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철학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어. 너 칭찬하려는 때 그 얘기가 잘해요. 어린 친구들한테 넌 꿈이 뭐니 그러면 요즘 다 직업을 말하잖아. 맞아. 유튜버. 대통령. 임대업자가 많지. 여기 임대업자. 꿈이 직업이 된 거지. 공무원. 직업보다는 차라리 뭐 어떻게 어떤 살겠다. 사람이 되겠다. 어. 그러면 어떤 직업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치. 그게 좀 안타깝다 해야 되나? 그리고 애들이 말하는 꿈이- 직업 중에 많은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 직업과 꿈이 동치는 거는 웃기는 일이지. 맞아. 뉴스나 이런 거에서도 항상 꿈과 직업을 일치화 시키니까 사실은 재훈이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가 꿈이 되는 거고.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건 미디어도 맞는 거야. 미디어, KBS, MBC, SBS 반성하세요. 사퇴하세요. 형 적을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거든요. 적을 만들면 우군도 생기는 거. 하지만 그 앤드류? 알라베 앤드류. 그래서 누구예요? 챙길 사람은 챙기고 아, 네. 꿀비!